그러면 이게 산업이 유망하고 가치가 있다 그러면 내가 50만 원이라 하더라도 못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. 그러시면 안 돼요. 앞에 사람도 돈 번 것처럼 나도 그렇게 돈 벌 수 있다 생각하시면 그 2차 전지 그렇게 하지 마자. 그 아까 좀 못 여쭤봤는데 테슬라는 애플을 넘을 수 있을까요? 요번에 다시 또 5년이 아니라 10년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2030년이네요. 2030년에는 아마 도전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장을 낼 수 있는 기업은 애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니고요.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 항상 그 선을 지킬 것 같은데 새로운 플랫폼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요. 스마트폰, 아이폰이라는 이 강력한 플랫폼이 거기에 들어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지만은 뭐 아마존도 있고 다 있잖아요. 근데 얘가 아이폰에서 애플이 얘네들 안 쓰겠다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죠. 새로운 플랫폼이니까 전기차. 그렇구나. 테슬라가 좀 대단하네요. 문제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는데 저는 기업의 가치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테슬라가 도전장은 될 수 있지 않을까. 가능성이 높은 그 2위부터 한 8위까지 다른 기업들보다도 더 높은 최소한 뭐 가능성. 2위까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하겠죠. 그렇군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네. 상반기에 2차 전지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. 2차 전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워낙 이게 뜨거운 화두라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게 또 안 좋은 내용이면 좀 부정적인 내용을 안 좋게 보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. 그 냉철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. 저도 이제 2차 전지 말씀을 드릴 때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.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 투자자님 갖고 계시는 그 감정까지 제가 고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죠? 저도 뭐 예전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팔지 못한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냥 이제 먼저 한 그 투자 좀 오래 하고 실패도 좀 해본 사람의 이야기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2차 전지는 사실 저도 강의하면서 2017년, 18년부터 계속 그 추천을 했던 업종이고 좋아요. 굉장히 좋아요. 유망해요. 근데 요번에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거는 사실은 좀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리고 그 과한 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기관 투자자를 좀 욕할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시장을 만들면 안 되는데, 좀 원래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괜찮았지 쭉 가다가 그죠? 근데 이제 5월 달 이후부터는 ETF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공매도 세력들도 법인들도 사야 되니까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전지 시장을 끌어올리는 건 좋은데 이 주가 하락이 다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을 좀 걸리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한 20에서 40% 좀 이렇게 인기 있는 관심 가는 주식들이 조정을 받더라고요. 그리고 정고점 회복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5월 달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는 괜찮을 수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확 끌어올리는 게 좀 아쉽죠.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의 그 방향을 보시려면 그러니까 2차 전지 두 부류로 보셔야 돼요.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이런 이렇게 이제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라든가 아니면은 그 에코프로 얘네들 부류가 있고 두 부류로 나누셔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작년 올 상반기는 다 이제 양극재, 음극재 뭐 이런 것들로 소재들이 같잖아요. 그래서 이게 분리하셔야 보야 되는데 그 소재들의 지금이죠. 소재들 많이 투자하셨겠죠. LG 에너지솔루션보다는 포스코홀딩스라든가 퓨처함이라든가 에코프로 시리즈로 많이 하셨을 텐데 그 걔네들의 이제 주가의 그 방향을 보시려면 그 두 회사를 보시면 돼요. 하나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BM을 보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은 이미 50% 빠진 상태잖아요. 그죠?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포스코 퓨처엠도 한 40% 빠진 상태거든요. 얘네가 반등을 해주면 전체 시장은 이제 살아나는 그쪽이. 얘네가 반등을 못하고 옆으로 긴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옆으로 길 수밖에 없어요.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일부의 기업들이 있죠. 그 지수 편입과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. 얘네들은 전체 시장에서 그 한두 개가 그런 거지 그런 호재를 갖고 있는 거지 전체 2차 전지 시장에서는 그 호재는 이제 번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.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는 당연히 뭐 좋죠. 그럼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.
왜냐하면 어마어마하니까. 그러면은 지금은 좀 이렇게 관망을 하다가요. 언제쯤 다시 좀 진입하는 그런 진입 타이밍을 잡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? 일단은 그 노하우, 그렇죠. 노하우인데 사실은 이렇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. 예,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은 그 어떤 산업이 태동되거나 이 산업을 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시장에서 돈을 이제 쫙 빨아들입니다. 음. 쫙 빨아들이게 되면 그게 이제 공장 증설이라든가 생산 활동을 가기 때문에 사실 매출하고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거든요. 그럼 주가가 많이 빠지겠죠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투자하시면 좋냐면 주가가 50% 빠졌다, 뭐 음. 30% 빠졌다,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네. 예,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한 뭐 50만 원짜리 회사라고 할게요. 그게 만약에 25만 원이 됐어요. 그렇다고 그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. 네. 더 빠질 수도 있고. 그렇죠.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얼마만까지 가냐. 왜냐하면 이 앞에 매물이 소화되는데 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만큼 소진이 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. 만약에 A라는 기업이 50만 원짜리가 20만 원, 25만 원, 3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길지만 길고 얘가 다시 상승할 때가 있을 거예요. 상승할 때 다시 전고점 50만 원을 뚫을 때.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군요. 그때는 진짜 100만 원 간다는 얘기예요. 아.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갈 수도 있는 거죠. 그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 고점, 전고점 이렇게 뚫을 때 그 기세로 계속 예, 예, 예. 올라간다.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러면 그 거군요. 앞에서 사면 좋잖아.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의 그 2차 전지 시리즈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지금부터 그게 이제 옥석가리가 시작돼요. 아마 우리 네. 투자님들이 A라는 기업을 선택하고 B라는 기업 선택해서 다 그러한 가치를 보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골고루 분산하신 분도 계시고 올인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몇 년간 옥석가리가 될 거라는 거죠. 거기서 또 지금은 순위가 1등, 2등, 3등, 4등 잡혀 있어도 또 순위가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그게 누가 먼저 고점 탈환하냐가 걔가 이제 순위의 이제 변동성에 예를 들어서 뭐 5등이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등이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. 그렇군요. 네. 그럼 만약 50만 원짜리가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서 한 40만 원까지 갔어요. 예, 예. 이럴 때도 잘못 진입하면 여기서 또 밑으로 꼬꾸라질 그렇죠. 수도 예.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심해야 돼요. 지금 상황에서는 뭐냐면 음. 꼭 2차 전지를 국한돼서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한번 이렇게 크게 분위기 탄 기업들은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네. 어떤 사람들이 주식을 파냐면요. 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. 네. 윗상단에 있는 사람이 주식을 많이 팔까요? 못 버티고 팔까요? 아니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주식을 많이 팔까요?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. 위에. 네. 네.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죠. 음. 그분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팔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요. 그 여기 중간이나 이 사람들 상관없죠. 예. 견디는 그죠. 거죠. 견디거나 아니면 그 좀 비중을 축소해가지고 떨어질 때 다 물량을 또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이 가치를 보니까. 그러니까 이분들 윗상단에 사신 분들이 매물이 소진되지 않으면은 그게 아무리 가고 싶어도 계속 그 짓눌리죠. 그렇죠. 예, 매물벽 맞아요. 때문에.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. 근데 그게 다 손이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. 이렇게. 그렇죠. 그럼 그때 전고점을 뚫을 때가 이제는 그 소심파들이 우리가 이걸 뭐라 하면 소심파들이 네. 갖고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. 손바뀜이 다 이루어진 거죠. 네. 견딜 수 있는 분들로. 그렇군요. 그거 되게 꿀팁이네요, 진짜. 네. 그 싸다고 단순히 50% 빠졌다 사면 덥석 사면은 왜냐하면 어. 1등 순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. 과거에 닷컴도 그랬어요. 바이오도 그랬고. 거기서 순위 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군요.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주도주라고 대장주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. 그러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너 거 쓰기로 했는데 얘 아닌 것 같아. 얘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에서 너도 내가 네 거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. 그렇군요. 네. 네, 그러네요. 그리고 50만 원짜리가 25만 원 한다 해도 걔가 또 50만 원 이렇게 뚫고 올라가려면 그 기간이 또 언젠지를 모르니까. 그러면 이게 산업이 유망하고 가치가 있다 그러면 내가 5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계속 못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. 예, 그러시면 안 돼. 예.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놔두시고 그게 반토막을 했다 해도 이게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간이 흘렀는데 50만 원 원상 복귀됐다. 그러면 새로운 돈을 그때 들어가시면 수익이 납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러네요. 그 전에는 뭐 그거 다른 주식 살 수도 있는 거고. 기회 비용 날리는 거죠. 네,
그리고 뭐 심지어 뭐 에그맨 오도 뭐 4~5% 예금 그렇죠. 나오는 거고. 맞아요. 근데 굳이 그걸 가서 물릴 필요가 없는 거죠. 막연하게 기대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. 야, 그러네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떨어진 상태를 잘 관망하다가 2차 전지의 그때의 대장주, 뭐 지금으로 따지면 에코프로 형제나 포스코 형제들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50만 원 돌파할 때 그때 있으면 그때는 이제 준비해뒀던 그렇죠. 자금으로 네, 든다. 그렇게 하셔도 되죠. 아,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군요. 고점에 물렸던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. 네.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이제 새로운 자금이 들어가시지 마시고 어차피 2차 전지 좋게 보고 들어가셨으니까 앞으로 그리고 2차 전지가 실제적으로 공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짓고 있으니까 2, 3년 후로 봐야 되겠죠. 맞아요. 네. 그 정도 각오하고 들어가셔야지 뭐 앞에 사람도 돈 번 것처럼 나도 그렇게 돈 벌 수 있다 생각하시면은 이거 2차 전지 그렇게 하시면 하지 마세요. 아예. 네. 그렇지 않습니까? 앞에서 본 사람들은 진짜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. 뭐 작년, 재작년에 들어오신 분들 리스크를 있잖아요. 안고. 그렇죠. 근데 올해 들어오신 분들은 눈에 보이니까 들어오셨는데 뭔가 앞에 보신 분도 좀 나도 벌겠다? 아, 그거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그 앞서서 뭐 진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진짜 막 10배 됐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10배의 성장 속도가 다시 또 10배가 될 거를 기대하는 거는 그 무리가 있죠. 그건 이 사람들 앞에 계신 분들은 진짜 몇 년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욕심이죠. 아, 그럼요.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이 앞에 버신 분들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이분들도 반토막 난 적이 있는데 그 버티신 분들이잖아요. 그냥 본 게 아니죠. 그냥 본 거 아닙니다. 혹시 그러면 2차 전지주에서 네. 만약에 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, 뭐 이제 그런 순간이 다가와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좀 좋아 보이는 뭐 소재, 셀, 뭐 어떤 기업, 장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? 몇 가지가.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2차 전지가 정해져 있는 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러세요. 일단은 셀 같은 경우에 뭐 LG 에너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니까 SK 이노베이션 아직 상장 안 된 게 있으니까 걔네들이 맞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하고 에코프로가 그 뒤를 받치고 있지 않나. 포스코홀딩스. 예. 포스코의 그 시리즈하고 에코프로 시리즈가 얘네들이 뒤에서 받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돈에 들어온 이게 주가가 급등했다고 과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걸 또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그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있거든요.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그 어떤 산업을 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돈을 쭉 빨아들여야 되거든요. 그러면 어디다 돈을 더 많이 빨아들였냐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LNF도 있고 대주전자도 있고 많잖아요. 네, 많죠. 근데 특정하게 당시에는 에코프로라든가 LNF라든가 그 시리즈들이 비슷했어요. 근데 올해 유난히 에코프로 쪽에 돈이 많이 몰렸단 말이죠. 그 다음에 포스코에도 많이 몰렸고. 그러니까 이게 기관 투자자들은 그쪽에 이제 더 그 점수를 더 후하게 주고 있는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2차 전지를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 다음에 네이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네. 그 네이버에서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버 X가 출시되었어요. 근데 그게 좀 기대하기, 이거 나오기 전에는 주가가 그래도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금방 또 많이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그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? 이게요, 네이버도 외국인이 외국인 지분이 되게 많아요. 네. 삼성도 되게 많고 외국인도 많고 이렇게 외국인 지분이 되게 많은 것들은 자체의 어떠한 문제보다는 외부적인 영향이 더 큽니다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금리가 어쩌고 그다음에 중국이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좀 팔아야 되겠다. 또 어쨌든 좋으니까 주식을 사야 된다. 이런 영향이 사실은 삼성하고 네이버는 강하게 있다 보셔야 돼요. 그래서 네이버는 좀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빠진 게 요즘에 또 그 좋은 소식이 이번에 이제 그 시장 외부 영향 중에 대표적으로 저거 중국 얘기가 자꾸만 들리잖아요. 그러니까 또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좀 세계 경기가 좀 불안하니까 또 주식을 팔아가지고 달러로 바꿔놓고 있고 뭐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이버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크게 힘을 못 쓰는 건 아니고요. 카카오하고 비교하게 된다면 네이버는 그 우리 차트 보시면 이동평균선 위에서 놀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 밑에서 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네이버가 아직은 이제 확 쳐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올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. 그 하이퍼클로버 X, 그 챗GPT의 어떻게 보면 한국판 버전이잖아요. 그거의 경쟁력은 있다고 보세요?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근데 이게 또 한국은 또 다른 특징이 있잖아요.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의 네이버하고 그러니까 우리 검색 사이트 있잖아요. 네이버가 성공한 사례가 한국 사람한테 맞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
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구글 크롬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이렇게 기술력이 좋은 그 빅테크 쪽이 들어오는 거 하고 한국의 지형이 한국 사람들에 맞는 또 그 그 소프트웨어하고는 또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생각인데 저 사실 저기 뭐 챗GPT 쓰고 있거든요. 네이트에 그게 깔려 있어요. 네. 깔려 있는데 약간 이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뭘까 20% 3%좀 부족한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한국말을 쓰고 요즘엔 챗GPT가 그 네이버에서 그런 게 나온다니까 이미지까지 같이 이렇게 이제 첨부됐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 그려줘 그러면 진짜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AI 반도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.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우리 정서하고 맞지 않는 느낌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아마 네이버는 그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. 예, 왜냐하면 네이버가 닷컴 버블 시대의 후발 주제였는데도 지금은 1등으로 남은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을 그걸 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. 과거에 우리나라 정서로 봤을 때도 네이버가 좀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네이버가 뭐 성장할 가능성, 뭐 그런 거리들이 있을까요? 앞으로 호재? 특별히. 왜냐면 예. 이게 하이퍼클로바 X가 저는 그래도 그나마 좀 눈에 띄는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간 것 같고 앞으로 또 뭔가 있을까요? 뭔가 다시 뭐 미래 활동, 사업 활동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사업은 많은 것 같은데 음, 우리가 이렇게 확 끌어 만한 이슈가 될 만한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네,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카카오 같은 경우 눈에 탁탁탁 띄잖아요. 그래서 분사시켰을 때 성공적인 IPO를 했지 네. 않습니까?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다 다분했잖아요. 그것도 안 될 것 같고. 물론 그래서 일부러 그 네이버에서는 조용히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라인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제페토도 있고 구축구축한 거는 우리가 벌써 이제 라인이나 제페토는 잊고 살고 있는 지가 오래됐거든요, 사람들이. 근데 얘네들 상장된다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겠죠. 예. 그래서 저는 카카오보다는 뭐 그래도 네이버에 더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. 음, 예. 그리고 네이버도 그럼 괜찮게 보세요. 저는 중장기적으로. 괜찮게 봅니다. 지금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훨씬 더 나으니까. 근데 만약에 네이버랑 뭐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, 빅테크랑 비교한다면은 안 하죠. 아,